안녕하세요. 늘 올라오는 글만 경청했었는데 제 경험담을 쓰려니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예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울고 웃고 하고 싶어서 경험담을 남긴답니다. 제 나이 38,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동안 일에 매여 결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고 만약 연이 닿지 않는다면 이대로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았던 결혼이었죠. 하지만 지금 남편을 만나고 제가 읽어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했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난 만큼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한 색시감을 데려와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아마 유미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연이 있나 봐요, 엄마.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연분이 닿았다니.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 여한이 없다. 너까지 장가 보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동안 하도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유미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앞으로 서로 잘 맞춰가며 지내보도록 하자. 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저 예쁘게 봐주시고 성진 씨도 정말 잘해주는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늦은 나이였지만 남편도 꽤나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남편이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하셨어요. 덕분에 저 역시 제가 생각했던 시월드가 아닌 정말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시월드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엔 결혼을 저보다 훨씬 먼저 한 형님이 계셨고 나이는 저보다 5살이 어렸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형님 동서 사이이니 제가 깍듯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 집에 시집 온 지 이제 막 8년 차가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잘 지내면서 지금처럼 시댁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님은 저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은근히 저에게만 느껴지는 형님의 차가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잘 지내봐요, 우리.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그래도 형님이라고 깍듯이 모실 테니까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애초에 나이 운운하는 것부터가 꼰대 아닌가? 나 이 집에 시집 온 지 8년 차야. 아무래도 동서보다 내가 아는 게 훨씬 많겠지. 앞으로 뭐 하려거든 나한테 먼저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어머님 용돈이라든지 말이야. 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뭐 잘못하거나 한 거 있어도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고쳐 나가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근데 동서, 진짜 눈가에 주름 장난 아니다. 자글자글한 게 관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새색시 같지가 않아 어째? 이래서 때 되면 다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니까.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는 못 속이죠. 형님은 아직 팽팽해서 좋겠어요. 그래도 훅 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뭐야? 지금 나 먹이는 거지? 하여간 이래서 나이 많은 것들은 문제라니까. 아, 됐고. 우리 잘 지내는 건 본인에게 달려있으니 잘해봐. 이건 뭔 소린가 싶었죠. 처음부터 절 썩 내켜하지 않는 모습에 조금 피곤하겠다 생각은 했지만 제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형님을 보니 성격 알만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가족이고 형님이니 정말 잘 지내야겠다 싶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 역시도 형님과는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또 어머님이 계시거나 가족들이 있을 땐 얼마나 웃으며 돌변하던지 놀랐죠. 실제로 이런 일을 많이 드러나 봤지 제가 경험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형님은 그냥 저 자체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던 터라 저런 여우들의 속내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저 맞대응하지 말자, 똑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고 생각하며 그냥 흘려들었어요. 절 싫어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좋아하지 않는 건 금방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들끼리 무슨 얘기하나? 매번 큰애만 이렇게 있는 거 보다가 며느리 둘이 떡하니 있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러게요, 어머님. 동서랑 제가 잘 지내면서 어머님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니겠어요? 그래도 동서가 뭐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서방님 누구랑 결혼할까 제일 궁금했는데 저희 집안에 이렇게 동서같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똑부러지고 예쁘고 착하고 내가 여한이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보는 눈이 있어. 에이, 과찬이세요. 저도 부족한 거 많은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칭찬들만 해주시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더 잘할게요. 아니야.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잘하려고. 동서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괜찮으니까 지금처럼 있기만 하면 돼. 그래도 혼자만 며느리이다가 동서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 네가 좀 많이 챙겨줘. 우리 큰 며느리잖니? 유미야, 첫째 보면서 많이 배워라. 얼마나 야물딱진지 몰라. 어머님이 계실 때 확연히 달라지는 형님을 보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어릴 때부터 일을 오래 해왔던지라 그 정도의 눈치는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계실 때는 절 치켜 세워주며 살갑게 하다가도 어머님이 안 계실 땐 다시 표정부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첫째 며느리라고 오히려 제 앞에서 형님을 치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분란이나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러던 중 집안에 행사가 있었고 일 때문에 저녁 늦게나 도착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착을 하자 형님은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고요. 사실 이 부분도 어머님이 긋고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결혼 후 첫 시댁 행사이니 빠질 수가 없어 야근을 끝내고 부랴부랴 오게 된 거였답니다. 당일에 남편이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니 형님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이제서야 와? 여기서 동서보다 안 바쁜 사람이 있어? 참나, 이러려고 시집 왔냐고. 결혼을 했으면 딱딱 시집에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아,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죄송해요. 혼자 힘드셨어요? 다음번에 꼭 제가 일찍 와서 같이 도와드릴게요. 나이도 많아, 행동도 굼떠. 여우같이 일할 때만 쏙쏙 빠져나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곁을 주지. 에휴, 맘에 안 들어. 이래서 나이만 많은 게 민폐라는 거야. 동서는 지금 본인이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지? 정말 꼴사납게도 민폐야. 알겠어? 나 같으면 회사를 안 가서라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것 같은데 어쩜 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여간 이기적이라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형님보다 손아래 동서지만 그래도 나이도 많고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너무하시네요. 형님도 말조심 좀 해주세요. 아무리 손이의 동서라고 해도 못 참아요. 뭐? 나 지금 가르쳐? 나 이 집에 시집 온 지 8년 차야. 어디다 대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가 지금 일 좀 한다고 뻗대는 거야? 지금 나 집에서만 논다고 무시하는 거지? 동서 그 눈빛 얼마나 사람 짜증나게 하는 줄 알아? 자기가 늦었으면 사죄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나한테 눈을 치켰어?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뭐라고 하는 형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들어와 보셨고,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자 형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정한 형님으로 돌아왔죠. 이 대목에서 정말 연극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중인격이 제 눈앞에 있으니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일 때문에 늦을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할까봐?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아니, 큰 소리가 왜 나나 했더니 내가 잘못 들은 게로구나. 그래, 유미야.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마라. 일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니? 뭐 중요한 행사도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 안 해도 돼. 괜찮지, 첫째야? 어차피 너도 지금 왔잖니.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그냥 요런 거 정리정돈만 해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 그럼요. 동서 나가서 일하는 거 뻔히 하는데 제가 설마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 동서, 괜찮아요. 아, 형님도 지금 오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최대한 시간은 제가 잘 지켰어야 했는데요, 뭐. 앞으로 시간 주의해서 잘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한테도 피해 안 가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후로는 늦지 않을게요. 형님이 너무 뭐라 하시길래 걱정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내가? 에이, 오해야. 아주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 이렇게 참석하고 하려는 게 기특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그렇게 꽉 안 막혔다. 역시나 갑작스럽게 돌변한 태도에 정말 이제 소름이 돋았고 진짜 유치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고요. 세상에 이렇게 두 얼굴인 형님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고 인간이 어쩜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하면서 혀를 내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텃세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어 가더군요. 사람한테 견제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어요. 이왕이면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거의 주말마다 시댁을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무섭네요. 어머님만 있으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이. 뭐 이런 거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겪게 되니 당황스럽고요. 난 애초부터 동서 마음에 안 들었어. 일한다고 뻐기질 않나.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다가 시집 와가지고 갑자기 어머니 사랑 독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 일 안 해봤나? 여하튼 동서 내가 벼르고 있으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줘.
제가 뭘 조심해요?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 눈치보다 형님 눈치가 더 보여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형님도 지금 왔다면서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저한테 이러시는지? 가족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 동서랑 나랑 가족이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난 동서 같은 사람 딱 싫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정작 본인 때문에 누가 뒤처지는 건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다는 거야. 애초에 차원이 다르지.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이 집의 관심과 사랑이 다 동서한테 집중되는 거 나 못 참아.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란 말이야. 형님은 말끝마다 저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고, 제 존재 자체가 본인한테는 스트레스 받는 대상이니 더더욱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더 이상 싸움이 날 것 같아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시댁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형수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에게 조금 예민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님은 가족들과 저랑 있을 때 완전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었죠. 아니 진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래 형님 성격 좀 이상해?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전혀. 형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시집 와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진짜 잘했어. 네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날 싫어하신다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불편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 고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몰라 진짜 얼마나 돌변하는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형수 좋은 사람인데 뭔가 너랑 얘기할 때마다 예민한 게 있었나 보지 뭐. 기분 풀어. 알겠지? 남편이 그러려니 하라고 하면서 기분을 풀라고 하니 그래 이렇게 대세김질하면 뭐하나 생각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어요.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찾아와준 아이 덕분에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가뜩이나 노산인지라 마음에 걸렸던 게 한두 가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임신이 쉽게 됐다고 하니 모든 거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큰 선물을 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마냥 좋은 일만 펼쳐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해진 게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내가 애 아빠가 된다니 진짜 고마워 자기야.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정말 더 기쁜 것 같아. 자기 그 정도로 좋아? 다행이다.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임신이 잘 돼서 다행이야. 우리 혹시라도 임신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둘이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으려고 했잖아. 진짜 너무 다행이지 뭐. 어머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엄청 좋아하시지. 말해 뭐해. 엄마가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은근 손주 엄청 바라시고 계실걸. 주변에 보면 다 손주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때 한 번은 엄마가 좀 적적하단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효도한 것 같아서 진짜 기쁘네. 제 임신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남편을 보니 너무 행복했고 얼른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이 끝나고 시댁에 들러 어머님께 인밍아웃을 하고 나니 어머님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형님이 결혼한 지 8년이 됐다고 해도
아직 임신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겐 제 아이가 첫 손주였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얼마나 뿌듯한지 괜히 마음이 울컥했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잠시 사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형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내가 임신마저 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혹여나 그 집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덥석 내가 먼저 임신을 해서 또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형님이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도 난임 친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 살피게 되었거든요. 어머, 너무 잘 됐다. 아유, 나한테도 손주가 생기다니. 몸조리 잘해야 해. 산모가 잘 먹어야 하고. 아유, 고맙다, 우리 새아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 역시 너무 좋네요. 그래도 축복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 동서, 축하해. 임신이라니 정말 경사네. 서방님 결혼에 임신까지 아주 일사천리셔. 우리 어머님 기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동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동서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해다 줄 수 있는데. 집에서 노는데 다 해줄 수 있지. 네? 아니에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도 바쁘신데요, 뭘.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축하를 해준 형님이었지만 역시나 어머님이 안 계시자 형님은 저에게 또다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잠시나마 형님 마음을 헤아렸던 제 자신이 싫어졌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막말을 퍼부으며 본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마음보가 저러니 되는 일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참나. 임신? 아주 가지가지하네. 사람 엿먹여? 지금 나도 임신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먼저 임신을 했겠다? 뭐 이게 뜻대로 되나요? 그리고 형님, 임신 준비하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주변에 난임 친구들이 있어서 알아요. 마음 얼마나 안 좋을지. 그래도 축하까진 아니더라도 막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나 엿먹이는 거잖아. 너 애초부터 학력 빵빵해, 전문직에 나 기죽이더니 이제 임신까지 먼저 해서 사랑을 독차지해? 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죽이다뇨? 혼자서 너무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네. 어머님 앞에선 그렇게 축하해 주더니 이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갈구시겠다? 진짜 할 말이 없네. 내가 형님 대우해 줄 때 잘해요. 뭐야? 너 지금 또 나 임신 못했다고 무시하는 거지? 지금 그 표정 뭐냐고? 아주 고깝다는 표정. 네가 이래서 문제야. 지금 나 애도 안 생긴다고 코웃음 치는 거지? 네 어디 잘 나올 수 있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어? 너 자꾸 너너 할래? 내가 나이가 너보다 5살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건데 끝까지 이게 지 잘났다고 하네? 너 원래부터 피해망상 있는 건 알았지만 오늘은 완전 열폭 아니니? 웃겨 진짜. 말 조심해. 그래야 나도 대우해 줄 거니까.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네. 너 아이 낳아서 네가 어머님 재산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나 그 꼴은 절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나이 먹어서 서방님한테 시집 온 것도 다 재산 보고 온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이제 막장이다 너랑 나랑은 아주.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발언이네. 재산이라니? 그래서 여태까지 나한테 그랬던 거야? 그래, 어디 한번 망상쇼 잘해봐. 나 어머님 재산 아니어도 지금도 충분해. 그깟 재산 때문에 지금 너 이러는 거였니? 기막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서 상종도 하기 싫다. 형님이 저를 싫어하는 게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으니 아이도 안 생기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안 생겨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에게 저렇게까지 견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 저조차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졌어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임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살이 6kg나 빠지게 되자 시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로요. 아유, 너 힘들어서 어쩌니? 산모가 잘 먹어야 할 텐데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당기는 것도 없는 거야? 걱정이다 진짜. 아, 네, 딱히. 그래도 제가 잘 먹어야 아이도 잘 클 텐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진짜 걱정이긴 해요. 어쩔까요? 먹고 싶은 게 많으면 내가 이것저것 사다 줄 텐데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하니까 그게 더 걱정이지. 몸도 걱정되고. 동서, 그럼 물회 어때? 내가 물회 사다 줄까? 우리 친정언니가 진짜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여기 집 물회 먹고 입덧 퇴치했잖아.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가는데 내가 오면서 물회 좀 사다 줄게. 물회 괜찮은 거지? 아마 입이 뻥 뚫릴걸? 에구, 우리 막내 생각해주는 건 첫째밖에 없다. 넌 어쩜 그렇게 심보가 곱니 진짜? 너도 애가 빨리 생겨야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시기질도 안 하고 애 몸 먼저 생각해줘서 내가 얼마나 너한테 고마운지 몰라. 아주 큰 며느리다워서 흐뭇해. 형님의 발언에 시어머니는 역시 우리 큰며느리라며 엄지척을 날리며 흐뭇해하였지만 전 속으로 찝찝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왜 이러나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못 잡아먹을 땐 언제고 남편이랑 시어머니 있으니까 또다시 사람 좋은 척하면서 물회를 사다 준다는데 의아하더라고요. 형님의 친정이 포항이라서 이번 주말에 포항에 갈 예정이라며 저에게 사다 준다고 했어요. 사실 무작정 좋기보다 뭔가 찜찜한 마음이 가장 컸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사다 준다는 말에 내심 살짝 고마웠어요. 에이 어머님, 이게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동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런 거 100번이라도 해줄 수 있죠. 우리 조카를 위해선데. 그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잘 생각했다. 주말에 가는 김에 포장해 오면 되지. 어쩜 저렇게 생각이 깊을까, 정말. 물에요? 아니, 형님, 너무 고단하지 않겠어요? 일부러 들려야 할 텐데, 저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남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물에 포장해 올 테니까 없던 입맛 좀 찾아. 어머님이 드실 회도 좀 떠올게요. 아무래도 포항 거기 횟집이 진짜 회도 싱싱하고 입에서 살살 녹거든요. 친정이 포항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지난번에 그렇게 저한테 퍼붓던 게 미안했나 싶게도 형님은 물회를 포장해 온다고 했고 그 말이 끝나고 주말이 되었어요. 친정에 간 형님이 입덧으로 고생한다며 왕복 8시간 달려 포항 물회를 포장해서 왔더라고요.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래도 간 김에 저렇게 맛있는 것을 포장해 와주는구나 싶으면서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동서, 남기지 말고 천천히 다 먹어. 내가 진짜 이거 어렵게 공수해 온 거야.
동서 잘 먹는 모습 생각하니까 뿌듯한 거 있지? 고마워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말을 못되게 했죠? 임신하고 호르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도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잘 먹을게요. 아무리 그 지역이라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형님. 잘 먹을게요. 뭐, 그냥 내 정성 생각해서 맛있게만 먹어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얼른 먹어보라니까. 맛있어. 뭐 그래도 우리 집안에 첫 아이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신경 좀 써야지. 내가 첫째 며느리잖아? 얼른 같이 먹어보자. 나도 그날은 좀 선 좀 넘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아이에 대해선 나도 예민하니까. 집에 가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 있지? 얼른 먹어. 그날따라 시어머니도 방에 계셨는데 착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이제 완전 나한테 풀린 건가 싶으면서도 조금 의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형님과 도란도란 식탁에 물에 2접시를 놓고 먹으려 하는데 형님이 잠깐 수저를 가지러 간다고 일어났어요. 전 혹시나 해 형님이 드실 용기와 쓱 바꿨고요. 제가 물에 접시를 바꾸고 형님은 본인 자리에 있는 물회를 먹게 된 거예요. 한참 먹고 있는 와중 눈앞에 정말 기하말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저 역시도 너무 놀랐습니다. 형님, 얼굴이, 어머! 지금 붉게 엄청 올라왔어요. 갑자기 거울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물회 아니에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가려워.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거울 좀 봐야겠어. 어머, 얼굴이 왜 이래? 너 내 그릇이랑 바꿔치기 했니? 그런 거야? 안 그럼 내 얼굴이 이럴 리가 없잖아. 네 물에는 옷이 있고 내 물에는 옷이 없는데. 흥분한 형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먹을 물에 옷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임산부는 절대 피하라고 하는 옷을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닭이랑 먹었을 땐 조금 푹 끓이면 된다지만 이렇게 찬 성분에 옷을 넣으면 알레르기 성분이 날아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옷을 제 물에 넣어버린 거죠. 그걸 전 혹시 몰라서 제 그릇과 바꿔치기를 한 거고요. 형님은 좋다고 옷을 들은 물회를 먹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나면서 혹시라도 임신 초기인데 아이가 잘못됐으면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전 그대로 물회를 형님 머리통에 부어버렸습니다. 저희가 투닥투닥거리자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거실에 나와 보셨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시어머니 또한 형님의 기싸대기를 날렸어요. 형님은 그 상태로 쓰러져 당황해 했고요. 제정신이야? 나까지 모자라서 우리 애까지 해치려 들어? 나 저거 먹고 잘못됐으면 너 가만둘 것 같아니? 너 지금 진짜 선 넘은 거야. 아무리 나한테 골탕 먹이고 싶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애를 가진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옷을 넣다니. 뭐야?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네 너 제정신이니? 네 얼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것이 진짜 미쳤나? 그래요. 다 제가 그런 거예요. 어머님 맨날 둘지둘지 하는 소리도 지겹고 누군 임신 간절한데 저것은 임신도 한 번에 되고 맨날 일한다고 어머님이 위해 주시고 제가 그랬어요. 왜요? 잘못됐어요? 애라도 없어야 어머님이 더 잘해주실 거 아니에요? 욕도 아깝다 진짜. 피해의식에 쩔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머님이 예뻐해서 질투난 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겠지. 말은 바로 해. 제 말에 묵묵보다
울기만 한 형님이었고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형님에게 한바탕 퍼붓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아주버님 제 남편 또한 분노에 들끓었죠. 시어머니는 절대 이 집에 들을 수 없는 며느리라며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종용하였고 아주버님 또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는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해? 내가 이 집에서 8년 동안 얼마나 어머니 비위 맞추고 살았는데 나한테 떨어질 모가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저것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해? 하여간 저것이랑은 애초부터 악연이었어. 네 잘못을 끝까지 모르는구나. 너 같은 애랑 더 이상 못 살아. 살 떨려서 한 입을 덮고 살 수 있어? 나한텐 뭘 먹일 줄 알고?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렇게 알아. 합의 이혼이 되지 않자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까지 걸었고 형님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형님에게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요. 일부러 옷을 넣어 태아를 해칠 수도 있게 한 형님에게 떨어진 벌은 위자료와 함께 벌금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걸 먹고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말이죠. 형님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의 재산이 포기가 안 됐던지 재산 분할과 본인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아주버님 이름으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눠받을 재산도 위자료도 없었어요. 그 여자 욕심에 채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야, 미안해. 그래도 우리 8년 동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내가 잠깐 눈이 멀었었나 봐. 용서해줘, 한 번만. 이제 보니 이 집에 붙어있던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 돈 때문이었잖아. 더 이상 너같이 무서운 여자랑 못 살아. 이게 어디서 달라붙어? 8년을 우리 집을 기만하고 속이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래? 파렴치한 것. 그년만 아니었어도 저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형님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저에게도 시어머니와 시숙이 참 미안해 하셨고요. 다행히도 그런 충격을 받고도 아이는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론 안심도 되었어요. 이 일이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그날 물회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알레르기 반응이야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된다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왕자님한테 조금의 해가 갔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 오싹하네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이지만 저런 사람과 한때는 가족이었다는 생각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도 지금은 제 주변에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척이나 정신이 맑답니다.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르는 사람이나 본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살짝 경계해 보세요.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딸과 함께 부모님 일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과 이미 인연을 끝낸 상태이지만 인간관계가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가수원에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얼굴을 안 보여드리니 직접 찾아오셨고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에 돌아가셨네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용서를 구하셨어도 저희는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으니 아낌없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부모님 과수원 일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는 각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생활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면서부터 틈틈이 월차 내고 과수원에 들려 일손을 도와드리게 되었는데요. 부모님 댁과 저희 집이 2시간 정도 거리라 고생하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서 놀랐어요. 당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간 쓰러질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아예 들어가 사는 건 어떨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시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는 순간 난리 나신다고. 당신 말은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 댁에 들어가 과수원 일 배우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나도 어렸을 적부터 일손 도와봤지만 정말 쉬운 일 아니야. 컴퓨터에 앉아서 사무일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어느 정도 바쁜 일 지나면 숨 좀 돌릴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해도 이렇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 준 것만도 나는 고마워. 내가 그냥 당신한테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동안 나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장인어른께서도 점점 체력이 떨어지실 텐데 그러면 가수원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지금까지 힘들게 갖고 오셨는데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과수원 일을 물려받고 싶다며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확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도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 무조건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남편의 결정을 쉽게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시부모님께 전달을 했고 예상대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남편과 친정에 들어가 살겠다는 의견에 난리가 나셨습니다. 내가 이 집 처분하고 사돈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 나는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말거라. 과수원 그거 얼마 크지도 않는데 굳이 내 아들의 손이 왜 필요해? 어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장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사위인 내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운영하시는 가수원 제가 물려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서로에게 이득인데 왜 그걸 무조건 반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머니도 과일 좋아하시니까 때 되면 과일 걱정 안 하시고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세요? 선택은 제가 했는데요. 아들이 힘들게 결정한 만큼 저희 의견 존중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그런 B급 과수원에서 나오는 과일이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아? 줘도 안 먹는다.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무조건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이었던 건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게 수확하신 과일들을 B급이라며 하찮게 여기시는 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남편도 시모의 돌발 언행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부모님을 급하게 배웅해 드렸어요. 조금만 더 시부모님과 한 공간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하게 안 좋아진 상태였죠. 그래도 남편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다행히도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을 진행했고, 저희는 과수원 근처에 집을 하나 따로 알아봤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따로 지내면서 일을 도와드리는 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방법 같았습니다. 퇴사를 선택한 남편은 아빠 밑에서 가수원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빠도 남편이 모든 걸 결정하고 과수원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남편의 모습을 보시곤 과수원을 물려주겠다고 확실하게 결정하셨습니다. 저도 든든한 남편의 뒤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관리하고 얻게 된 첫 수확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부모님께 과수원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품질도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 시부모님께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덜 풀리셨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연락 한 통 없으셨어요. 그래도 남편은 꾸준하게 제철 과일을 최상품으로 골라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이나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지만 언젠가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저희는 과수원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하지 않으시곤 갑자기 저희 과수원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가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금방 마무리하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원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니까 천천히 일 마무리하고 나와라. 나는 저기서 일하고 계신 사돈 어른이랑 대화 좀 하고 있으마. 가수원이 엄청나게 넓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별로 크지도 않네. 혼자서도 충분하겠구만. 시모의 말투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아 보이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시부모님께서 오셨으니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니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왔다는 말에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하던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저희 부모님과 대화하고 계신 시부모님께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계속해서 과일을 보냈었고 연락도 몇 번 했었지만 받지 않으셨거든요.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오셨으니 남편의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아빠가 인상 쓰고 계시는 모습에 급히 달려갔네요.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사부인이 결정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건가요? 무리하면서까지
뭐하러 가수원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냥 처분한 돈으로 남은 여생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한평생 갖고 온 가수원을 처분하라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인가요? 당연히 제 아들을 위해서죠. 차라리 과수원 처분한 돈으로 제 아들에게 다른 사업을 시켜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몸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좋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몸 바쳐 갖고 오신 가수원을 제 아들이 그 뒤를 똑같이 이어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 편히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것을 뭐하러 고생을 시키냐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으면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너희가 택배로 보내준 과일 입에 대봤는데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더라. 왜 이렇게 맛이 없던지? 엄마 아빠가 명품관에서만 과일을 사 먹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런 저품질 과일을 누가 먹겠냐는 거야. 한평생 갖고 온 과수원이면 뭐해? 맺은 결실이 적급인데 고생한 만큼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입이 잘못된 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해봤는데 다들 먹다가 뱉었다니까. 내 입이 정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런 쓰레기 과일 사료로 쓰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들, 너도 직접 먹어봤을 텐데 전혀 문제를 못 느꼈니? 예은경아, 시애미가 비정상이야? 어머님, 저희는 매일 먹어요. 그리고 당도 검사해봤는데 품질도 상당히 좋았다고요. 특상급인데 사료를 써야 될 정도라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갤러리아 명품관에 들어가는 첨가들이 품질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저희 과일이 전혀 뒤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진열되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차별을 두는 것뿐이죠. 크게 차이는 없다고요. 그렇게 자부심이 높으면서 왜 명품관 청각 코너에 진열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여기 가수원의 과일들은 질이 떨어진다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따지려 드는 거야? 재원아, 이제 그만해라. 언제까지 여기서 노동하면서 지낼 거야? 내가 사돈댁에서 가수원 일 하라고 결혼 허락해줬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 둘이 이혼하고 갈라서라. 지금은 젊으니까 잘 모르겠지? 시간 좀 지나봐. 여기저기 몸에 이상 반응 나오고 골병 든다고. 제가 가수원 일 그만두면 아버지가 저희 집안 먹여 살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참아왔는데 도저히 들어주질 못하겠어요. 우리 집안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솔직히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보다 훨씬 재산도 많으신데 남들이 보면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인 줄 알겠어요. 헬로리아 명품관 청각 코너에 있는 과일만 드신다고요? 어디서 헛바람이 부르셔서 그런 과일을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희 집안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치 아닌가요?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고귀한 척, 재벌인 척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얼굴을 못 들게 하고 다닐 정도로 창피하다고요. 남편은 결국 마음속에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틀린 말 하나 없을 정도로 시부모님께서는 집안의 형편은 따지지 않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계셨어요. 결국 그 돈은
남편이 그동안 월급 받아 생활비 드리는 거와 시부의 사업이 적자가 나서 일찍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과수원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돈이 얼마 남지 않아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국 과수원은 수익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정치 않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니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는 매월 생활비를 꼬박꼬박 드렸지만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시부모님 생활비가 줄어든 상태였죠. 그런 것들이 전부 불만이었던 거네요. 돈이 필요하시면 말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언제 안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흥청망청 돈을 쓰시면 어떡해요? 제발 생각 좀 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잘 나가셨다고 지금도 잘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살면서 쓰던 버릇이 있는데 당연히 절약하며 생활하기가 힘들지. 돈 못 번다고 아빠 엄마는 그런 곳에서 돈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수원에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돈 순환이 빠르지 않은데 뭐하러 그 일을 붙잡고 있어? 아빠 엄마 굶겨 세상 떠나게 할 참이야? 돈도 안 되는 거 이제 그만해라. 결국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시부모님과 언성을 높이며 점점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태로 시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네요. 생활비를 풍족하게 쓰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빠가 한평생 힘들게 읽어오신 과수원을 처분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부모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아빠는 괜찮다며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을 위로해 주셨고, 그날 아빠와 남편은 따로 술자리를 마련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번 다시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나마 간간히 보내드렸던 생활비조차 끊어버렸고, 시부모님께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는 도와주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단히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시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과수원 일에만 몰두하며 아빠 밑에서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저희 가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빠와 남편이 호흡을 맞추고 처음으로 과일 경매장에 상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그런데 경매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과일 상품 시식을 원했고 경매가 진행이 될 때 과일을 시식했던 분께서 저희 제품을 낙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갤러리아 명품관 청가 코너의 상품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상품이 명품관에 진열될 거라는 소식에 믿기지 않았지만 그 말이 사실이었고 믿기지가 않아 결국 남편과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상품의 품질 상태가 좋다는 걸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빠는 저희 남편이 일손을 도와주면서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이 전적으로 과수원 책임자로 운영하게 되었고, 아빠는 뒤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주시며 남편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서포트 역할을 해주셨네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던 사람이 가수원에서 일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남편은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게 되었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열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명품관 청각 코너에 저희 과일 상품이 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걸 다 이룬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가 이룬 결실을 시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걱정과 달리 성공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품만 골라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시모는 탐탁지 않은 얼굴 표정을 보이시며 저희를 맞아주셨네요. 우리 인연 끊지 않았어? 1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왔나 보네. 어머니가 불행하게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왔겠어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나오세요? 너 같으면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얼굴 보고 싶겠니? 당연히 너희들 돌아갈 때까지 나오지 않으실 거란다. 볼로만 간단히 하고 돌아가라. 나도 너희들 얼굴 보는 게 반갑지만은 않거든. 설마 그 과일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 네,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 과일로 성공해서 가지고 왔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은 만큼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의견도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언제까지 서로 등 돌리며 살 거예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사시기로 결정하신 건 아니시죠? 어머님, 이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고 좋은 평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여기까지 괜히 왔겠어요? 그때 그렇게 떠나 보내드리고 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데요.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잊고 앞으로 있을 좋은 일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거 말씀 안 하셔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과일 받으시고 마음 푸세요. 시모는 남편이 건넨 과일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다가 싱크대로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저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의 행동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시모가 저희 과일을 음식물 분쇄기에 탈탈 털어 전부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꺼내며 저희 앞에 갖다 놓으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갤러리아 명품관에 있는 과일만 먹는다고. 누가 이런 처급한 과일 먹고 싶댔어? 너희들 입맛이 B급이니까 우리까지 같은 취급하려는 거야? 하나같이 말도 안 듣고 굳이 과수원에서 일하겠다고 부모와 등까지 돌려놓고 겨우 이런 B급 과일을 내 앞에 내와? 너희들 과일이 명품관 청각 코너에 진열이 되면 그때 인정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전에는 어림도 없다고 했었잖아? 이딴 거 주지 말고 차라리 실생활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사람이 힘들게 고생하며
애지중지 키운 결실을 음식물 분쇄기에 갈아버릴 수 있으세요? 그만해.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야. 겉포장만 중요시 생각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힘들게 수확한 과일을 무참히 갈아버리실 수 있으세요? 제가 과수원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끝까지 자존심 굳히고 계신 아버지도 어머니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이제야 알았으니까 저도 완전하게 마음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 어머니도 더 이상 제 얼굴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오신 사과 누가 재배한 줄 아세요? 그거 장인어른이랑 제가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여보, 차에 준비되어 있는 상품 좀 가지고 와봐. 보셨죠?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갤러리아 식품관 종이백에 포장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같은 상품을 고작 껍데기 하나 바뀌었다고 그런 식으로 차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희가 갑자기 왜 찾아왔을지 한 번 더 생각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제 부모님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후회스럽네요. 거치장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잠깐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먹었던 사과가 재원이 네가 재배한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명품관 청가 코너에 재원이 너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고? 왜 엄마한테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색안경을 끼시고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게 재배한 과일을 음식물 분쇄기에 갈아버리셨겠죠. 방금 어머님께서 저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가치없이 갈아버리셨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건데 어머님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셨네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던 시부가 갑자기 나오시더니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과일이 명품관 청각 코너에 진열됐다는 말에 시부모님의 태도는 180도 바뀌셨고 남편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애지중지하며 힘들게 재배해서 가지고 온 과일을 음식물 분쇄기에 갈아 없애버린 시모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이후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얼굴 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가수원에 찾아오신 시부모님을 모른 척 하셨고 그렇게 인연을 끊어버리셨네요. 자식같이 아끼며 키운 과일인데 그걸 갈아 없앤다는 건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는 행동이었죠. 그날 이후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이미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도 끈질기게 남편 마음을 구스르기 위해 거의 매주 찾아오시다가 결국 남편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계세요. 하지만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시부모님과 저희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편은 2번 다시 시부모님 얼굴 안 보겠다며 마음을 닫아버린 상황이고, 저는 당연히 남편을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더 이상 시부모님과 좋아질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부모님 얼굴은 안 보고 싶다 하시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다가 예비 시댁과 저희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집안은 저에게 꽤 많은 걸 바라셨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잘 데려왔네. 확실히 배운 집안일수록 풍채가 다르다니까. 경아 씨 부모님들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신다는 말을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내 아들이 그렇잖아도 경아 씨 집에 다녀왔었잖아. 집이 엄청 좋다고 아주 난리더라. 경아 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도 신분 상승하는 건가?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돈이지 뭐야. 항상 뭐만 하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으니 경아 씨가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경아 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 우리 집안은 무조건 찬성이거든. 결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르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경아 씨 부모님들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하지. 경아 씨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일정을 잡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바쁘셔서 일단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는 돼야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 은퇴 씨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집에 빈 방이 남아 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방이 남아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오빠만 보고 왔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도 전원주택 생활해 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하게 놀러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하실 거잖아요. 은퇴 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시모는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가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돈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시댁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제가 난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시모의 칭찬에 들떠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온 그 사람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오면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자기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초면인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예의가 없으셔? 집안에 대해 궁금하신 건 물어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과 엮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둥 며느리 덕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 내가 은태 씨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아닌 돈줄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바라시던데? 은태 씨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는 보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다 알게 될 사실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꼭 둥글게 얘기하셨어야 돼. 누가 봐도 당신 집안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제가 시부모님께 서운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 예비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 놓았고 처음으로 저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격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그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등을 보이고 말았네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지 저를 붙잡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온 거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다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 말일에 계획을 잡았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번에 내가 경아 씨한테 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불렀어.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면 경아 씨가 괜찮다고 할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괜찮지? 나는 그냥 오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네. 설마 우리 가족이 경아 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어?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야. 그냥 경아 씨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었다는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 입방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둘 사이까지 안 좋아져서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상견례 전에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다니까. 둘이 있던 오해들은 다 풀었다며?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럴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야 경아 씨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풀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하셨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해결을 하시려 했던 시모의 행동은 제 마음을 풀어주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날은 별일 없이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상견례 때 보자고 제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곤 시모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날에 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침착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어느새 첫날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하기 위해 양가 집안은 약속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엄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시모에게 여쭙자 제가 아빠 옆에 서서 편을 드니 시모는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다가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상처되는 말들을 뱉으셨고 저희 집안을 기생충이라고 하셨네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구만. 하마터면 별것도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내가 볼 일이 좀 생겨서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오지 않았다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시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바탕화면에 너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며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들어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니? 벌써 다 봤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주차 관리인이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 들게? 내 아들이 그럼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한테 좋게 말을 해줬던 것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 오히려 그쪽이 딸 덕에 신세 고치려고 저희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 보이는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못 볼 꼴을 봤는데 굳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맞댈 필요 있겠어요? 경아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빠가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집안과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집안의 식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재력 좋아하시네.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고귀한 척 배운 척 하고 있어? 아들한테 상견례 파투 났다고 당장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꼭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더라. 나는 내 식구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너한테 상견례 비용 청구할 거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주차 관리인을 하는 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고 시모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 또한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상견례 자리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걱정되는 얼굴을 보이며 아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집안을 욕하며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빠를 본 예비 시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경악을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분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이시잖아. 저번에 견적 넣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흘려듣고 보려고 하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알아보고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네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그쪽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온 건 제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 온 거니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총장? 당신 방금 저분 보고 총장이라고 얘기했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 식당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였다니까. 총장이 쓸데없이 여기서 주차 관리를 왜 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저희는 그쪽 집안한테 내 아들 넘겨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땐 못 뵀었는데 총장님이 여기서 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 아빠가 왜 여기서 일을 했겠어요? 여기 식당이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에요. 제가 은태 씨한테 먼저 설명해 주려 했는데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먼저 설레발치면서 자기가 좋은데 알고 있다고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 놨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 식당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얘기하려 했었는데 한창 점심시간이라 아빠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주차 관리를 해주시려 하시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앞뒤 자르시고 무작정 어머님 혼자 판단하셔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셨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우리가 식재로 납품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시잖아.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당신 세워두고 얼굴 잘 익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총장님, 저희가 못 알아뵈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것 뿐이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일로 저희 식재료 납품 거래 계약 파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총장님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시부가 정색을 하면서 애원을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시모는 저희 아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시모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저희 아빠한테 막말을 하셨던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몸을 돌리셨고 시모는 그런 저희 아빠를 붙잡기 위해 급하게 문 앞으로 달려가 석고대죄를 하셨네요. 시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이미 아빠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신 상태셨어요. 시모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아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셨고 그 사람은 깊은 한숨만 내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와 아빠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눈빛에서 욕망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되었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 딸과 결혼을 굳힌 이유가 집안의 체력을 보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길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 있었죠. 얼굴 한번 본 거 가지고
그쪽 아드님의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인사 온 첫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안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딸 교육 하나는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고 상견례장 안에 그 사람과 예비 시모의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 듣게 된 저와 엄마는 예비 시댁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행동들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 아버님도 그렇고 경아도 집안에 대해 뭐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숨기려는지 모르겠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자기가 가진 걸 빼앗기게 될까봐 조심성이 남들보다 지나치거든. 내가 봤을 때 그쪽 부모들이 시켰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너랑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하러 숨기겠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재력이 많다는 거야. 엄마가 촉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네가 경아 데리고 오기 전에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대박 하나 물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딱 보고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큰 거 하나 물고 왔구나. 우리 집안도 이제 신세 좀 고치고 제대로 된 인생 살겠구나. 그런 부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선 내 속마음을 경아한테 들키고 말았지 뭐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의 일은 어느 정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랑 경아가 헤어지기에는 그동안 싸워왔던 시간들이 짧지 않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받아주게 되어 있지. 나도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줘야 결혼 이후에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밥 한 끼 사줬다. 경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느꼈는지 아주 좋아 죽더라. 작은 관심이 그 사람들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결혼도 사회생활이다. 얼마나 잘 물고 빠는지에 따라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식장에 발만 들이면 우리 인생도 이제 꽃피는 날이 온다고. 내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구나. 내가 걔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엄마 말만 잘 듣도록 해. 제대로 된 거 큰 거 하나 물어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그쪽이 가진 재산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히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아가 바로 녹아내리더라고. 역시 여자는 여자가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원하는 전원주택 하나 제대로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저를 대했던 거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에 속아 며느리로 들어갈 뻔 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항상 의심이 많으신 분이고,
말수가 적으셔서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킨 뒤 사이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을 때 아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아빠의 말대로 항상 입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예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너무 큰 배신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예비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저희 가족을 멍하니 바라보셨고 예비 신우는 결혼은 물 건너갔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던 시모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시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싹 변해버린 얼굴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아들, 이제 그만 연기해도 되겠다. 이 짓 하는 것도 더러웠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었는 줄 알아? 가진 것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내 아들한테 미행을 붙여?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그쪽이 더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이래서 그쪽 딸이 시집이나 가겠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결혼을 시킬 수나 있겠냐고. 평생 자기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예, 너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법이야.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미행을 붙였는데 너한테는 사람 안 붙였을 것 같니? 사생활 전부를 보고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진심을 알게 됐는데 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나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때의 모습이 확실했던 거였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본심을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예비 시부였던 분은 저희 아빠한테 매달리며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상견례는 별개이니 같이 엮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 사람들의 며느리로 들어가 전부 빨리고 있었겠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안 떨어질 뻔했던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그 집안 사람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를 다시 조사를 하셨는데 그동안 학교에 납품했었던 학교 측에서 계약했던 상품의 품질과는 다르게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들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 떨어지는 재료들을 학교 측에 넘기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계약 기간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식재료 업체를 다른 곳으로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학교 측을 속여왔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으니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엮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론 잘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심인 사람은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좋은 인연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